태도의 말들.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엄지해. 머릿말. 진심보다 태도. 약속 시간에 목숨 거는 나는 인터뷰 장소에 적어도 5분 전에 도착해야 안심이 된다. 하루는 한국 문단에서 떠오르는 소설가를 인터뷰하게 됐는데 이날은 회사에서 일정이 많아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싶게 아슬아슬했다. 홍대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예약한 카페를 향해 달렸다. 사진기자는 이미 도착해 있다고 하니 마음이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저기 어떤 남자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카페 출입구를 향해 뛰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와 불과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일부러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더 급해 보였으니까. 쑥스러운 상황에서 첫인사를 나누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 저 사람도 약속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속도를 조금 줄였다. 카페에 도착해 인사를 나눴다. 영상도 찍기로 한 날이었는데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옆 테이블에서 자꾸만 곁눈질을 하니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장소를 옮기자고 해볼까 고민했지만 스태프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기란 어려웠다. 녹음이나 잘 되길 바라며 대화를 열어갔다. 기자 출신 소설가는 인터뷰어의 고충을 아는 듯했다. 녹음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는 산만한 분위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인터뷰하며 감동하는 순간은 상대가 내 질문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다. 다소 식상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하는 인터뷰이를 보면 정말이지 더 잘 쓰고 싶다. 소설가는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허투루 답하지 않았다. 즉답이 어려운 질문에서는 조금만 생각해보고요 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혼잡하기 짝이 없는 카페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여럿일 때 이렇게 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열심히 그를 탐구하고 온 보람이 있었다. 회사로 복귀하는 중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자신이 한 대답 중 하나를 보충 설명하며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했다. 뜻밖이면서 신기했다. 나도 인터뷰하며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질문에 이토록 성실하게 답해준 사람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 존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사소한 일상에서든 일에서든 존중이 사라지면 마음이 괴롭다. 사람의 마음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과도한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 2015년 봄,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를 읽다 표지 앞날개에서 발견한 문장이다. 어떻게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누군가 반문한다면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뷰하며 들었던 한마디, 책에서 발견한 문장을 모았다. 혼자 듣고 흘러버리기엔 아까운 말들이었다. 언제나 사소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감각이 합해져 한 사람의 태도를 만들고 언어를 탄생시키니까. 누군가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건 실력이 아니고 태도의 말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체험하고 있다. 말 안 해도 알지? 내 진심 알잖아. 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모른다. 태도로 읽을 뿐이다. 존중받고 싶어서 나는 태도를 바꾸고 존중하고 싶어서 그들의 태도를 읽는다. 문제는 존중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작가 김희경. 인터뷰하며 생긴 장점 중 하나가 사람 보는 눈이 썩 좋아진 일이다.
약속 시간에 1시간 늦었지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도 보았고, 만나자마자 대뜸 질문지를 허락 없이 획 가로채가는 사람도 보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인터뷰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 질문을 성실하게 듣고 답해주는 일이다. 물론 사람이기에 기대치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를 만날 때는 어김없이 기대 심리가 생긴다. 하지만 기대라는 건 모든 일에서 없으면 좋을 심리다. 책 먹는 법의 저자 김희경을 만났다. 1시간쯤 대화하고 보니 그는 내 이야기를 곡해하지 않고 들어줄 것 같았다. 나는 용기 내어 물었다. 뛰어난 작품을 읽고 나면 때때로 저자를 작품과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자를 만나면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희경은 씩 웃으며 답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순간 꿀밤 한 대를 맞은 기분이었다. 책을 읽은 것이지 저자를 읽은 것이 아닌데 왜 책을 읽으며 존경할 대상을 찾았을까? 글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오목경인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때때로 작가의 맨얼굴을 마주하며 당혹스러워한다. 글이랑 사람이 굉장히 다르시네요. 까칠하실 줄 알았는데 수더분하시네요. 발변가이실 줄 알았는데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같은 말을 끝인사로 전한다. 글과 사람은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하다. 책 한 권 읽고 저자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책 쓰는 자아만 만났을지도 모른다. 태도의 말들.